안녕하세요. 백세 사연집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뒤흔든 지독하고도 애절한 순애보에 관한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 사랑이 가장 잔인한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 40 초반의 남자 박진우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아주 오래전 대학교 신입생 OT날 그 자리에서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낯설고 투박한 시골놈이었던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준 그녀. 서윤이 때문이었죠. 그녀는 저의 우상이었고 제 모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심했던 저는 고백 한 번 못 해보고 그녀의 결혼 소식을 풍문으로 들으며 긴 세월을 버텼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은 화석처럼 굳어버렸고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다시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쳐있던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남은 내 생애를 통틀어 이 여자와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제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였지만 저는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벽한 부자 관계를 맺는 친양자 입양을 선택한 것이죠.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남지만 친양자 입양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제가 친아버지가 되고 아이의 성과 본을 제 것으로 바꾸며 과거의 기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아들이고 내가 책임질 내 새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 사이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큰애와 작은애가 친형제처럼 거실에서 뒹구는 모습을 보며 15년 전 짝사랑하던 그 소년의 꿈이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같은 일상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한 장의 서류면 충분했습니다. 평온한 어느 오후 집으로 배달된 법원 특별 송달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제 아내 서윤이가 유부남인 직장 상사와 오랜 시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보낸 소장에는 제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제가 전문직으로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뛰고 있을 때 제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서 잠들었을 때 그녀는 그 남자의 품에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지켜온 순애보와 결혼 후 쏟아부은 헌신은 그녀에게는 그저 불륜을 가려주는 아주 안락하고 안전한 배경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녀를 붙잡고 울며 불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차별 후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그 상사가 잘해줘서 마음을 기댔던 것뿐이라고.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 이제는 정말 끝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저에게는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결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건 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도저히 그녀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었기에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변호사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 씨,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입양한 큰아들은 파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양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논리였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아내와 저 사이의 문제일 뿐 아이와 저 사이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내를 증오하게 되었는데 그 배신의 결과로 맺어진 아이는 평생 아들로 남아야 한다는 이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파양을 하려면 제가 아이를 학대했거나 아이가 저를 학대했다는 수준의 극단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이를 친자식보다 더 아끼며 키웠기에 그런 사유조차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으로서의 분노와 아이를 향한 애틋한 정, 그리고 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제 수뇌보의 끝이 왜 이런 비극이어야만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을 저는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이것은 제가 선택한 사랑에 대한 가혹한 책임의 대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제 세상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믿어온 15년의 수뇌보가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생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법원 송달 문서를 손에 쥐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밤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조차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조차 다음 단계를 위한 가증스러운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소년의 마음이 죄였을까요? 아니면 무조건적인 헌신이 그녀를 나태하고 대담하게 만든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과 배신감 속에서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상담실의 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저와 아내 서윤이와 같은 과 동기였던 지연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만난 그녀는 차분하고 당당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초라한 안색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지연이는 대학 시절 저를 몰래 짝사랑하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서윤이만 바라보느라 지연이의 따뜻한 눈길을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못했었죠. 지연이는 제 사연을 묵묵히 들으며 꼼꼼하게 메모를 내려갔습니다. 제가 아내의 추잡한 외도 사실과 친양자 입양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일 때 지연이는 서류를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에 저는 억눌러 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법률 전문가로서 그녀는 저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먼저 아내 서윤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가 보낸 소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내, 본인의 자백이나 추가적인 물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제가 친양자로 입양한 큰아들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우야,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재판상 파양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야. 민법 제908조의 5에 따르면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아이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만 파양이 가능해. 즉 부모의 이혼이나 배우자의 외도는 파양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를 증오하는데 그녀의 아이를 내 아들로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법은 차갑지만 그 안에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은 따뜻해야 해. 네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입양했다면 아내에 대한 증오 때문에 아이까지 버리려는 마음이 네 진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만약 네가 파양을 원한다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상처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지연이의 질문은 제 심장을 정통으로 관통했습니다. 맞습니다. 큰아이는 저를 친아빠로 믿고 아빠 사랑해요라며 제 목을 껴안던 무고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아이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제가 그토록 자부하던 손해보의 끝이어야 할까요? 지연이는 저에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아이들의 양육권 확보를 제안했습니다.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분명하므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아빠인 제가 키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며 지연이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조사하며 우리는 대학 시절 이후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서윤이를 짝사랑하던 시절 뒤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담담하게 고백하더군요. 진우, 너는 참 바보 같을 정도로 한 사람만 보더라. 그게 네 매력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게 참 미웠어. 그녀의 고백에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허상을 쫓는 동안 제 곁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지연이는 단순히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제 일상을 하나씩 복구해주는 조력자였고 상처 입은 제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아내와의 법적 공방은 치열해졌지만 제 곁에 지연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뻔뻔하게도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위자료 액수를 낮추거나 이혼을 피해보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지연이는 아내의 불륜 기간이 상당히 길었으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외도에 몰두한 점을 들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가 친양자로 입양한 큰아이에 대한 저의 깊은 애정과 헌신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재판장에서 판사님께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비록 아내와는 남남이 되겠지만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입양한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 법정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아이까지 품겠다는 그 숭고한 결단에 지연이도 재판부도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습니다. 이제 길고 긴 법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저는 첫사랑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제 곁을 지켜주는 지연이와 어떤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지연이가 제 곁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로 읍소하며 본인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왔던 그 섬세한 시선으로 제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아내의 외도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가정을 기만하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파괴한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지연이가 변론을 이어갈 때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변호사로서의 사명감 이상의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남자를 지키고 싶어하는 진심 어린 애정이었습니다. 아내 서윤이는 끝까지 큰아이의 친양자 파양을 거부하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본인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니 제가 계속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태도였지만 정작 양육권을 넘겨주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아이들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연이는 이런 아내의 전략을 간파하고 역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진우야, 네가 큰애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면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해. 지연이는 저에게 단순한 승소를 넘어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아내의 유책 사유가 중대하고 아이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이 아버지인 저와 훨씬 깊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한 혈연의 벽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사랑과 책임의 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퇴근 후 지연이와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일이 일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술잔을 기울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서윤이만 봤어? 대학 때 내가 너한테 과제 도와달라고 핑계대며 말 걸었던 거 정말 몰랐니?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오직 첫사랑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응원하던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연이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이제라도 네가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그리고 내가 네 옆에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어서 말이야. 지연이의 그 한마디는 아내의 배신으로 난도질당했던 제 자존감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놓쳤던 인연이 비극의 한복판에서 다시 저를 구원하러 온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허가함과 동시에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저에게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특히 친양자로 입양한 큰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판사님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부모의 혼인 관계는 해소될 수 있으나 이미 형성된 부자 관계의 실질적 유대감은 혈연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오롯이 제 아이들이 된 두 생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진우야,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네 인생을 살자.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큰아이를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랑은 떨어져 살게 됐지만 너는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고 아빠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했지만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아빠, 가지 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심장으로 전해질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친양자 파양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저의 수뇌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첫사랑 서윤이는 제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이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후로도 저희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서툰 싱글데디인 저에게 살림 비법을 전수해주며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서윤이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 뒤에서 씁쓸하게 웃던 그 소녀가 이제 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보며 사랑이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한 번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타오르며 곁을 지켜주는 숯불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첫사랑의 허상이 무너진 자리에 비로소 진실한 사랑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눈앞의 화려한 환상에 속아 곁에 있는 진실한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시작된 싱글데디의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치열한 전문직 현장에서 머리를 싸매고 밤에는 아이들의 밀린 빨래와 숙제를 챙기며 눈을 붙일 새도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았을 때 느꼈던 그 지옥 같은 배신감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갔고 저는 비로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책임진다는 것에 숭고함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단순히 제 변호사나 대학 동창의 자리를 넘어 제 삶의 빈틈을 메워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연이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아이들과 뒤섞여 장난을 치는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시절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첫사랑의 완성은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윤이라는 허상을 쫓아 15년을 허비하는 동안
지연이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제 투박한 질문에 지연이면 샌드위치를 베어 물다 말고 피식 웃었습니다. 바보야, 너 같은 놈 기다리느라 그랬지 뭐.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담긴 진심의 무게가 제 가슴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큰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늘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진우야, 네가 큰애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네가 참 큰 사람이라는 걸 느껴.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네가 지킨 그 책임감이 결국 너를 구원할 거야. 지연이의 격려는 제가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친양자 파양을 하지 않은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아이를 왜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느냐는 독설도 들었죠. 하지만 지연이는 그럴 때마다 제 편에 서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랑의 혈연이 무슨 상관이야. 마음이 닿으면 그게 진짜 가족이지. 지연이의 확신에 찬 말들은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든든한 보증서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큰아이도 지연이를 따뜻한 이모이자 엄마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지연 이모는 언제 또 와요? 아이의 입에서 지연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 심장은 기분 좋게 요동쳤습니다. 매신당한 남편이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자의 남자로 다시 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연이는 제 상처를 억지로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함께 아이들의 예방접종 날짜를 챙기고 학부모 상담에 동의해주며 제가 홀로 서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첫사랑 서윤이에게 느꼈던 감정이 타오르는 불길이었다면 지연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아이들 데리고 캠핑 한번 갈까? 그 여행에서 저는 지연이에게 제 진심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된 진짜 사랑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캠핑장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나던 밤. 아이들이 텐트 안에서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지연이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 늦었지? 15년이나 돌아와서 미안해. 제 고백에 지연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지연이의 눈동자에는 대학 시절 제가 읽지 못했던 그 깊은 연모의 정이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첫사랑 서윤이는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스승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순애보가 저를 눈멀게 했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저는 비로소 사람을 보는 눈과 사랑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제 곁에 있는 지연이의 소중함을 평생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낳은 제 큰아들이 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도 알지 못했겠죠. 인생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곤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써내려갈 우리 가족의 새로운 페이지는 배신과 증오가 아닌 신뢰와 헌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사랑 때문에 혹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파괴하는 집착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연이와 제가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한 날,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소박한 서약을 나눴습니다. 지연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제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제가 15년간 꿈꿔왔던 그 어떤 환상보다도 아름답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제 큰아들은 지연이를 향해 이모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되느냐며 수줍게 물어왔고 지연이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이미 너는 내 아들이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시련은 사실 가장 큰 축복을 알아보기 위한 통과 의례였다는 것을요. 이혼 소송 당시 저를 괴롭혔던 친양자 파양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법적인 끈은 저와 아이를 피보다 진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분노에 눈이 멀어 아이를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의 이 평온한 가정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내가 선택한 책임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저는 지연이와 두 아들을 통해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첫사랑 서윤이와의 기억은 이제 먼지 쌓인 앨범 속의 한 장면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는 마음조차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미움마저 지연이가 주는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퇴근길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가장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두 아들과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저를 반겨주는 지연이가 있습니다. 지연이는 가끔 장난스럽게 묻곤 합니다. 진우야, 아직도 첫사랑이 생각나니? 그러면 저는 지연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합니다. 내 첫사랑은 대학 시절의 그 여자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라고 말입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지연이는 제 인생의 진정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흉터로 남겨두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행복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100세 사연집 가족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평생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맛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무너진 잔해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 배신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따뜻한 식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핏줄보다 강한 것은 결국 곁을 지켜주는 마음이고 환상보다 눈부신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진실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부쩍 자라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큰아이는 저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곤 하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제가 지켜낸 이 아이의 미소가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집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과거의 기억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람의 온기에 집중하세요. 그 온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진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세 사연집 채널을 통해 제 아픔과 치유의 과정을 공유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지연이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써내려갈 행복한 앞날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볕 같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